세 번째 TEDx 해운대에 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그때보다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쪄서 그때 TEDx 해운대 세 번째 온다고 샀던 정장인데 지금 좀 터질 것 같아서 호흡이 가빠릅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 사막 마라톤이라는 그런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꿈을 실현시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사막 마라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막 마라톤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려야 되고 보통 한 번 대회가 열리면 45개국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같이 사막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25% 정도의 여자 선수가 참가하고 25% 정도는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고 같이 달리는 참가자들이 평균 나이가 46세예요. 제가 제일 어린 나이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달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380만 원의 참가비와 비행기값, 장비값을 다 합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드는 엄청 돈이 많이 드는 또 한편으로는 돈이 많이 드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사막 마라톤에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집트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중국 고비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 네 군데를 다 달린 사람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하라 사막을 2번을 달려서 어쨌든 5번의 사막을 달려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막을 달리게 됩니다. 남극을 달릴 때는 이렇게 펭귄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그 6박 7일 동안 사막을 달리면 그 6박 7일 동안 먹을 음식, 마실 물, 그리고 입을 옷, 잘 때 덮을 침낭,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배낭에 들고 뛰어요. 그래서 서바이벌, 생존, 자급자족 서바이벌, 생존 레이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부터 운동을 엄청 잘하거나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학교에서 유리를 밟고 넘어지는 바람에 정강이뼈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완전 뒤로 돌아가서 앞으로를 제가 보면 제 발목이 안 보이는 정도로 다쳤었고 또 그때 다치면서 왼쪽 다리의 성장판을 같이 다치게 됐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왼쪽 다리 무릎 성장판만 다쳐서 오른쪽 다리에 있는 무릎에 있는 성장판이 성장을 멈추게 하려고 성장판에 이제 주사를 멈추게 하는 주사를 놔야 된다고 하시기도 했고 또 입원을 해 있는 동안 네가 다시 언제 걷고 언제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병원 생활을 했고 또 퇴원을 할 때쯤 되니까 비만이 되기도 했었고 병원에 있으면서 또 제가 엄청 심한 평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병실에 올리고 있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 담당 주치의는 아니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야 학생과 같은 심한 평발 이렇게 심한 평발은 처음 본다. 내가 지금 평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학생의 발을 대상으로 내가 논문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평발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겪어서 사실 제가 진짜 오래 걸을 수 있을지 혹은 다시 걷고 뛸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없었고 퇴원을 할 때가 돼서 퇴원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퇴원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다시 뛰면 또 다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막 마라톤이란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냥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km, 2km 걷고 달리는 것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취를 하고 있는 곳이 남산 산책로 근처인데 남산 산책로를 매일 1km, 2km씩 걷고 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연습을 했더니 18km 정도를 안 쉬고 걷고 뛸 수 있을 정도가 됐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서 뛰어도 18km 정도는 뛸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정도를 하니까 그 정도가 됐고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와서 어느 날 집에 영장이 와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재미 느낌표가 딱 돼 있고 육해 공군 해병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해병대에 한번 지원을 해서 여기서 내가 힘들고 포기하면 언젠가 사막에 가는 제 꿈도 못 이루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병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랑 비슷하게 꼭 나중에 전역을 하고 뭐 철인 3종 경기나 아니면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 제일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제일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체력적인 부분과 두 번째가 참가비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비가 380만 원, 그리고 뭐 비행기 값에 뭐 장비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한 번 나갈 때마다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사막을 4번 달리고 남극을 한 번 달렸으니까 경비만 해도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돈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지원을 받지 않고 그 4천만 원을 마련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700만 원을 마련해야 됐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잡아주신 방을 부모님 몰래 빼서 보증금으로 참가비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다고 부모님께서 이제 큰 마음을 먹으시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을, 학교 옆에 있는 방을 하나 잡아주셨어요. 근데 이미 참가할 거라고, 전역을 한 뒤에 참가할 거라고 휴학은 했고 돈은 막상 마련할 길은 없어서 급한 마음에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 방에 이사를 가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방이 제가 이사를 갔던 방인데 뭐 찬물도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었어요. 이 방에서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키워드라는 제목의 도전, 열정, 패기, 뭐 청춘 이런 글들이 기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자마자 와, 내가 한번 이런 기업체에 후원을 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전역한 직후여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을 때였어요. 전역을 하고 나시면 혹은 주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자신감이 넘쳐서 소녀시대도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칠 때요. 그래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제안서를 한 개 만들어서 기업체를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0군데 정도를 찾아다녀서 한 군데의 기업체와 한 군데의 장비업체, 그리고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막마라톤, 4번의 사막마라톤을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후원을 구할 때도 엄청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30군데 정도 기업체를 갔는데 다 거절을 당했을 때는 이 길이 아닌가, 후원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기업이 올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아니면 하루에도 이렇게 후원 요청을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아니면 올해 예산이 이미 작년에 짜져 있었다라고 다 거절을 당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후원을 요청했던 한 기업체의 홍보실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학생을 경제적으로나 우리 회사가 학생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데 내가 학생이 가져온 제안서를 첨삭은 해줄 수 있다. 이 상태로 모든 다른 기업체 가도 어떤 곳에 가도 다 거절을 당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제안서를 첨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힘으로 나머지 70군데를 더 다녀서 사막 4군데를 모두 후원금으로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제안서를 프린트를 해서 드리기도 하고, 뭐 엽서를 직접 적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등기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메일도 보내서 100군데 정도를 찾아다녀서 결국에 사막 4군데를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된 게 마지막 남극 마라톤이 문제가 됐어요. 남극 마라톤을 한 번 갈 때마다 1,8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참가비가 1,200만 원에 비행기값, 남극까지 가야 되는 비행기값, 그리고 뭐 이것저것 기타, 두터운 뭐 패딩 하나만 사도 요즘에는 100만 원이 넘잖아요. 1,8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앞서 후원을 받았던 기업체에서는 혹은 학교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마련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때도 1,800만 원의 참가비가 들었지만 800만 원은 어떻게 더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후원을 받아서 다시 제가 예전에 살고 있던 1,000에 40짜리 방으로 이사를 가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번에도 안 되면 다시 보증금을 빼고 800만 원만 모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8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보시는 것처럼 장미꽃을 인조장미예요. 인조장미꽃 몇백 송이를 떼서 비닐 포장을 한 뒤에 강남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제 꿈의 가격에 장미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꿈이 있고 갔다 와서 이러한 저의 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께서는 뭐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직장인 분은 내가 못했던 꿈이 학생을 보니까 생각난다고 하면서 몇만 원을 쥐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고등학생은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제가 다발로 들고 왔던 장미꽃을 같이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옆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팔아줬던 고등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학교에서는 제가 그 전에 사막 4군데를 다녀왔던 것들을 토대로 그 사막 마라톤 사진전을 열어서 또 모금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 프로젝트나 사업을 올리면 그 계획이나 프로젝트나 사업에 공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나 후원금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 소개와 제 사막 마라톤에 가야 하는 이유와 뭐 갔다 와서 어떤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올리고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단위로 저를 후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캡처를 했을 때가 91분이 400만 원 가까이 돈을 후원을 해줬을 때 제가 이 화면을 캡처했을 텐데 이 후원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또 모을 수가 있었어요. 남극 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이 홈페이지 상 말고 또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학생, 내가 그 홈페이지를 봤는데 나는 한 2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하고 싶네. 근데 내가 지금 회장이고 명색이 회장이고 이 나이에 이 10만 원짜리를 20번을 내가 클릭을 해서 내 지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카드 번호를 내가 20번을 줬고 휴대폰에 날라오는 인증번호를 내가 20번을 직접 쳐야 되냐. 그냥 계좌번호를 불러라. 2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셨던 회장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장실로 오라고 하셔서 찾아갔어요. 근데 사장실에 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쭤봤더니 나중에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나와서 알았지만 수표가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다시 뛰어 들어갔어요. 사장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아직 학생이고 혹시라도 이렇게 받고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실 수 있으셨냐 여쭤봤더니 학생이 적어놨던 그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리워드가 상당히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6가지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사람에게 사막의 모래와 남극의 빙하수를 떠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을 세트로 드리겠다라고 공약을 적었고, 두 번째가 잊고 싶은 기억이 담긴 물건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사막을 뛰다가 사막 한복판에 그냥 완전히 묻어서 잊혀주고 오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적었어요. 근데 이때 실제로 받았던 것 중에 뭐 일기장, 뭐 성적표, 여기는 대학생부터 뭐 초등학생까지 성적표를 주기도 했고 또 뭐 예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진 막 이런 것들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번에 괄호를 쳐놓고 GPS로 위도와 경도를 가르쳐주고 또 얼마나 묻었는지 알 수 있도록 인증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겠다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그 공약 때문인지 어떤 친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냐, 벌써 준비를 하냐, 혼자 준비를 하는 거구나 했더니 나중에 신혼여행 때 찾아가겠다고. 저는 정말 아직까지 못 버린 이유가 언젠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적어놨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신혼여행 때 찾아가겠다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2011년도 10월 달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헤어졌다고. 그 세 번째 공약이 그 사막과 남극에서 온 편지라는 공약으로 제가 띄고 있는 사진으로 엽서를 한 면이 제가 띄고 있는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었어요. 그 뒷면에 사하라와 남극에서 감사 편지를 줬고, 그리고 QR코드로 제가 막 띄고 있는 영상을 셀카로 찍어서 QR코드로 출력을 해서 그 엽서 뒷면에 국제우표 옆에
QR코드를 감사 영상을 같이 보내주겠다라는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받는 분은 감사 영상과 제가 띄고 있는 사진과 그 QR코드 감사 영상 편지를 같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가 후원자분 이름으로 명찰을 만들어서 250km 이 사막을 달리는 동안 혹은 250km 이 남극을 달리는 동안 항상 그 배낭에 명찰을 달고 다니겠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네 번째 이 공약은 순전히 제가 고등학교 때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20몇 번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패자부활전으로 다행히 올라갔다가 이번에 완전 20몇 번에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1인이 항상 그 친구들이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서 저도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다섯 번째가 사막에 후원자분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겠다라는 공약이었어요. 저만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막화도 방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섯 번째 공약을 적었는데, 저는 한 10분, 20분 정도가 후원을 해주실 줄 알고 적었는데 150분이 넘게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묘목을 한 150분을 들고 뛰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 마침 이 트리플래닛이라는 게임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 게임 어플인데 다마고치처럼 나무를 키우면 이 게임 자기가 나무 이름을 설정해둔 이름으로 나무가 다 자라면, 게임처럼 나무를 다 키우면 설정해둔 이름으로 실제로 사막에 나무가 심어지는 게임 어플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이 게임 어플로 사회 환경 공헌 활동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게임을 만든 분은 또 누구나 손쉽게, 일반인도 누구나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사막화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물론 중간중간에 태양이나 비료에 이제 기업체 로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업체 후원금을 받아서 그 사막에 나무가 심어지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이 트리플래닛 게임을, 나무를 내가 150그루를 후원자분 이름으로 키워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무를 키워서 보내주면 안 될까 생각을 해서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3일 동안 4그루를 다 키웠거든요. 150명 걸 키우려면 제가 한 3달을 넘게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게임을 만든 분을 찾아가서 사연을 설명드렸더니 흔쾌히 너무 재밌는 공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명단만 주면 이제 사막에 나무를 다음 차수에 같이 심어주겠다라고 해서 다섯 번째 공약을 또 무사히 이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약이 마라톤을 제가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사진전을 열면 그 사진전에 제가 초청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여섯 번째 공약은 순전히 그냥 공약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적었거든요. 제가 사진전을 연다 해서 누가 오겠어요. 마라톤 코치를 누가 저한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적었다가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남극을 갔다 와서 올해 3월 말에 봄이 왔을 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윤군, 늘 자네를 응원하고 있네. 이제 날도 따뜻해졌으니 마라톤 코치 수강권을 쓰겠네 라는 문자가 저한테 오고, 나머지 다섯 번째까지 공약은 사막 가서나 아니면 남극 가서나 갔다 온 직후에 바로 끝나는 공약들이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는 이 여섯 번째 공약을.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계신 곳으로 편한 시간대에 달려가겠습니다 했더니 답장으로 왔던 게, 그래 여긴 창원이네 이렇게 답장이 오고요. 저는 이제 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네 여름방학 때 가겠습니다 했다가 아직 못 가서 아마 내년 봄에는 다시 또 창원에 3번 정도 가야 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사막 남극의 빙하수를 담아서 친구들이나 후원했던 사람들에게 보내줬던 것들을 인증샷으로 올린 거고, 사막에 이제 명찰을 달고 뛰었던 것,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엽서의 앞면, 그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심은 장면,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체크를 하면서 감사 편지를 적어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하는 게 좋다, 뭘 하는 게 좋지 않다,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모든 환경이 완벽해질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뭐 심적인 여유가 없고, 다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꿈은 잠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다면 정말 꿈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좀 더 다양하고 독창적이고 재밌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더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